문희경입니다. 군대농악을 위한 모든 것을 포괄한 의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희가 군대농악 보존과 전승과 그리고 그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군대농악 보존회의 체계화 그리고 그 군대농악 보존회의 그 주체적인 자리매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시작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포시 생활체육회 초대 회장이신 부창열 회장님 현재는 고문이십니다.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아주 큰 잔치를 벌여주셨는데요. 사단법인 군포연구원 송용수 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저희 행사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그 예총에 그 이숙진 우리 국장님 오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군대농악 보존의 어르신들 이제 공연하고 이러시는 것들 오늘 들으시면 아마 어느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군포문화연구소장님이신 우리 이은주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섭 이사님 오셨습니다. 주미라 이사님 오셨습니다. 주미라 이사님은 저희 군대농악 3월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때마다 저희가 사진 걱정을 안 하거든요. 사진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오금동 정보화 마을에서 두 분이 늘 저희 행사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홍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참석해 계신 어르신들은 군대농악 보존의 회원 여러분이십니다. 네, 저희 두 분 원장님, 회장님은 바로 이어서 인사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포문화원 송영석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군대농악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렇게 이어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와 계신데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군대농악이 정말 명시상부하게 참 이 지역에 우리 가락을 또 농악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또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그 터전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우리 이 군대농악이 좀 체계 있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토론하시는 분 또 사례를 발표해 주실 멀리서 이렇게 우리 평택 웃다리 농악 사무부장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실무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늘 좋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포농악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대농악 보존회 회장님이신 김민재 회장님 이번에는 이름 성함을 안 틀렸습니다. 네. 오늘 군대농악 보존회의 시발점 역사는 깊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멀리 평택에서 평택농악 웃다리 보존회 사무국장님이 여기까지 참 저희를 위해서 참석을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바쁘신 데들 이렇게 참석해서 큰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개개인에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또 연말도 돼가고 행사도 많고 하신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군대농악이 제대로 모든 체계를 갖춰서
정식적으로 발족이 돼서 그동안에는 참 체계는 갖춰지지 않고 보존회라는 이름 간판으로다가 행사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문서화, 체계화, 모든 것이 갖춰져서 이제 시발점에 이 어려운 시발점을 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대농악보존회가 영구히 군포시에서 아니면은 정부 명문화재 국악보존회에서도 명실공히 상위권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자리가 오늘의 시발전입니다. 모쪼록 바쁜 시간에 좋은 토론을 하셔서 우리 둔대농악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줘서 토론자 되시는 분들도 열심히 사심없이 이것을 발전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잘 안 됐습니다만 잘 안 된 것은 꼬집고 충고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된다고 꼬집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충고로 듣고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야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해 주시고 발전해 나갈 것을 저희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간담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김민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간판만 존재했던 둔대농악 보존회를 어떻게 체계화시킬 건가를 지금 뒤에서 말고요. 이런 간담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공론회 장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토론 발표하실 분들이 1시간 전에 오셔서 얼굴을 마주보고 충분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군포 유일의 둔대농악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될지 진짜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작은 간담회 있지만 이 작은 간담회가 나중에 어떻게 커갈지 5년 후, 10년 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켜봐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군포 향토문화연구소 의원이신 각도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와주셨네요. 우리 성기룡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신문사에서 저희 의미 있는 이 간담회를 취재해 주셔서 김수경 기자님이시죠? 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금 막 오셨는데요. 우리 군포문화원 이사님이시고 군포향토문화연구위원이신 김용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토론회를 다녀왔거든요. 문화재 정책 토론회였어요. 발표자 외에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 문화재 정책 토론회, 그러니까 다 10분이든 20분이든 오실 분이 오셔서 들으면 그리고 좋은 의견 내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군포시 국악협회 지부장님이신 이선영 지부장이 그동안에 둔대농악 보존회 어르신들 모시면서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첫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제 어르신들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처음에 2002년부터 어르신들을 뵀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어르신들 귀를 좀 시끄럽게 해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화원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농학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은 조금 간단하게 해서 짧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둔대농학 보존회가 어떻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둔대농학 보존회 사무실이 개설이 됐습니다. 개소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전 김윤 시장님이 계실 때 그래서 둔대 노인전 2층에 둔대농학 보존회 사무실이 차려졌고요. 그리고 나서 한 거의 10개월 이상 그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어떻게 받아서 국악협회에서 그 공간을 좀 어르신들의 양해를 구하고 쓰게 되면서 이제 둔대농학하고 연을 맺게 됐고요. 그 전에도 이제 그 두레농학으로 해서 모십기 소리로 해서 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몇 번 민속예술축제 참가를 같이 어르신들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매년 봄날이면 국제기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하긴 했는데 어르신들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연세가 드시고 그때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도 예, 사실 기력이 조금 아직 이렇게 건장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기력이 좀 많이 약해지시는 분들도 보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악협회에서 처음에 제의를 좀 해서 그 전에 문화원 2004년부터 문화원에서 문화기금으로 해서 둔대농학 전승 보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제의를 해서 둔대농학 보존에 둔대농학에 대한 부분을 전승 고증을 좀 하자라는 제의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같이 뜻이 맞아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국악협회에서 맡아서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그래서 2006년에 고증 사업을 했던 자료들을 1차 자료를 냈었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 작업으로 그냥 끝나시면 안 된다. 이어서 하셔야 될 작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이 다시 이제 우리 문희영 사무국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문화원에서 또 전승 사업을 쭉 이어서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둔대농학 보존회라는 회라는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이 간판만 걸려 있지 사실 뚜렷하게 어떤 활동들에 대한 목적이나 정관이나 회칙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2층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보존회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생각들을 더 이렇게 발전을 못 시키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 계속 이제 어르신들하고 유대 관계만 좀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기 둔대농학 보존회가 이제 하셔야 될 일이 군포에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는 문화재로서 반드시 이제 우리 후손들이 군포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좀 우리 군포에도 이런 소중하고 지켜야 될 문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존회가 체계 있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회의 존재의 의의라고 좀 할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전승에 대한 부분, 또한 보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가리키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 가리키기만 하시는 부분들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둔대 농악이란 부분들을 조금 더 대우도 좀 받으시고, 예, 다른 젊은 사람들 또 아니면 시들 기관들 그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활동을 하시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존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보존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원하고 사실은 국악협회하고 관여들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아까도 이제 저희가 1시간 전에 모여서 어르신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불만이 좀 있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전체적인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하면 나가서 또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신 부분들도 없잖아요.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보존회에서 이루어져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존회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안에서 그런 것들 일들을 소화해내실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보존의 체계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둔대 농악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보존회와 또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체계에 대한 보존회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격을 좀 줄이고 생각에 대한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둔대농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작은 간담회지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저는 짧게 얘기하고요. 다음 군포시에서 군포문화원을 지원하는 기금 조례로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원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둔대농악 전수 사업을 3년간 군각협회에서 하셨고요. 저희도 문화원도 올해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이 3년 동안 그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강자 사업으로 진행을 되어서 청소년을 시민 전수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욕심, 그리고 전승 강사를 양성해 보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3년을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자주 접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접근성이 먼데도 불구하고 둔대농악 보존의 사무실로 간 이유는 어르신들과의 그런 많은 그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글로 갔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3년 4년 동안 너무 시끄러우신 거죠. 밑에는 경로당이어서 이제 쉬셔야 되는데 2층은 막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각 동사무소로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도 한번 쫓겨났죠.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 이 군포문화원 원사가 지으면 다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 부분을 이제 쭉 이제 이선영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체계를 이 시점에서 강자 사업이 아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해주신 분들이 이제 우리 보존의 어르신들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분이 계세요. 심상곤 어르신입니다. 맨날 저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문국장, 내일 나 본다는 보장이 있어? 손을 막 어루만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심상곤 어르신, 그 둔대농악 보존회의 상세 역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평생 둔대에서 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보존회의 일원으로서 상세로서 해오시면서 그 아까 문국장 이거 읽으면 되나 읽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군포시 둔대동에서 온 심상곤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참 고향에서 17살에 참 불악의 농악
두레파와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참 기계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저수지, 수리와 저수지도 없었고 해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가 대단히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우리 군대 농악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 영등포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성함이 이두세라는 분이 해방 직후에 우리 마을에 정착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참 남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시면서 그분과 같이 제가 참 농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상세 뺑가리요, 상세를 치시고 제가 부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상세를 참 배워가지고 시방 참 잘은 할 줄 모릅니다만은 상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농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또 우리 모 심을 때 하는 소리가 있고, 또 논 매는 소리가 있고, 또 논 훔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 동네 일가 되시는 분이 참 그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그분하고 논일을 하면서 그분의 소리를 참 유심히 듣고 제가 귀동냥이로 해서 그나마 시방 참 소리를 참 선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67에 돌아가셨고, 시방 살아 계시면은 98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참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농연을 힘들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군대 농악이 체계적으로 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데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참 군대 농요는 참 수백 년 전에 참 발굴이 된 걸로다가 참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참 앞으로도 계승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웃다리 농악에서 우수 사례를 이제 발표하러 오실 건데, 저희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전순단 꾸리려고 그쪽에 운영 도래, 뭐 정관, 뭐 전수 단원 규정 이런 걸 받아봤는데 감히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똑같은 과정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좀 보고 배우고 평택 웃다리 농악 같은 그런 농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물론 색깔은 우리 거지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자 그 평택 웃다리 농악 사무국장 김종수 사무국장님인데요. 30여 년이 넘게 평택 웃다리 농악의 그 애원이셨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무동타는 어린아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한 그런 자기가들이 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농학을 지금 평택은 보존하고 계신데요. 그 부러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평택농학 보존의 사무국장이고요. 그 평택농학 보존의 전수교육 조교인 김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38입니다. 겉은 이렇게 좀 사갔지만 예. 근데 이제 제가 7살 때 평택농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지금 돌아가신 명인이셨던 평택농학 초대 보존 회장님이시면서 인간문화재 선생님이셨던 최현창 선생님께서 한 동네 살면서 어렸을 때 과자 사줄 테니까 할아버지 따로 다니자. 그래서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어서 해온 세월이 어느덧 32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평택농학을 대표하는 이제 사무국장 역할도 됐고 또 올해 또 전수교육조교도 제가 인정을 받아서 문화유청에서 이제 지정해준 전수교육조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솔직히 평택농학의 지금 역사 속에서 그 평택농학 단원들 중에서 저만큼 평택농학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다들 돌아가시고요. 예전에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셨던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 계시고 그러니까 평택농학에서 평택농학 근속연수로 서십시오 하면 제가 3번째 안에 씁니다. 그 뒤로 이제 연세들이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제가 평택농학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30여 년 세월을 살아면서 주제넘게 제가 오늘 등대농학 보존에 여기 선생님들 앞에서 성공 사례라고 저 발표를 하는데 솔직히 성공 사례라고는 크게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내 거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야만이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만 지나면 돼. 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단체가 결코 성공하진 않습니다. 발표안에는 없지만 아까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저희가 아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희가 80년도에 똑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연을 가면 공연 출연료비를 다 헌납을 하고 보존의 기금으로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만 원이란 그때 당시에 80년 초반에 2만 원이란 거금을 회비를 한 달에 전 회원들이 다 걷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농학 전수관에 부지를 사서 땅을 매입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그 땅 위에다가 문화재청에서 전수관을 지어줬죠. 저희도 이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30년 흐르면서 많은 역경도 있었고요. 시련도 있었고요.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평택농학이 지금 이렇게까지 서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경기 충청 지방을 대표하는 지금 평택농학이죠. 웃다리 농학이 있고요. 전라 좌도농학을 대표하는 임실 필봉농학이 있습니다. 그다음 전라 우도농학에는 지금은 지명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리농학, 이리 아시죠? 좀 익산으로 지명이 바뀌어서 익산농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농학에는 저 진주 삼천포, 저기 가끔 가다 삼천포로 빠져나가는 그 삼천포 농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농학에는 지금 강릉에 있는 강릉농학, 이렇게 5가지가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농학들이죠. 그래서 평택 지방은 옛날부터 드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해서요. 농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농업이 발전을 하면서 아까 두레농학도 하시지만 자연적으로 농학도 함께 발달이 돼 왔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충청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전문연희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연희회는 두레회도 영향을 주어서 평택과 안성, 화성 등의 농학도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농학, 두레농학과 전문연희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사당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남사당패의 농악이 같이 융합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전문 연입회에 그런 활동하는 거 일찌감치 받아들여서 독특한 형태로 저희가 평택농악이 발달해 왔죠. 그런 와중에 1985년도에 평택농악이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11-나우로 지정을 받으면서 명실공히 웃다리 농악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11-나우가 있죠. 나우는 이제 두 번째로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주 삼천포가 제일 가장 먼저 됐고요. 국가 지정으로요. 그 다음에 평택농악이 두 번째로 지정이 돼서 나우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택농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등물입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앞뒷건도라는 제주입니다. 이 3위 아이를 앞으로 넘겼다가 뒤로 다시 넘겼다가 또 앞으로 넘기는 상당히 이제 평택농악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 기술이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던질사이라는 그런 던질사이라는 건데요. 요 지금 던지는 사람이 접니다. 요 던진 사람이 저고요. 요 아이를 던지는 요 아이를 어떻게 던지냐면 이제 맞동리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 동작인데요. 어떻게 던지냐면 어린 아이를 머리 위에다 올리죠.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손도 놓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가 머리 위에 올라 서 있죠. 그 사람이 솔직히 할 짓은 그게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던 거를 저희가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고 계승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단체는 평택농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던져서 이제 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맞동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만경창파 돛대사위라고 하는 그 산무동인데요. 이 어린 아이가 돛대처럼 섰다 해서 돛대사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한 60% 정도밖에 복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맥이 끊어진 지가 한 50여 년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 보존회장님 기억을 더듬어서 저희가 꾸준히 복원을 하면서 60% 정도의 복원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오무동이라는 옛날 어르신들만도 공마다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또한 여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창기 때는 요거를 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했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좀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요거가 지금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타 단체에서 하지 못하고 또 평택농악만이 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거는 농걸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요거하고 틀리게 위로 다 올렸죠. 요런 기능들이 평택농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기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적이라는 거는 2005년도에 그 지자체 그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평택을 알 수 있는 문화 사절단이 될 게 아니냐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지원 조례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평택농악 단원들이 지원금을 받고 그 운영을 해 나가고 하다못해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저희 자비를 털어서 단복을 맞춰 입고 악기를 사고 공연을 가면 돈이 모자라서 45인승 버스를 못 타고 25인승에 악기 싣고 사람 30명, 40명씩 타고 다니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택농악만을 전념할 수 있는 지원금 월급을 주고 평택농악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자 해서 상임단원을 좀 두어서 대거 10명의 젊은 단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가면 농사일 다 제쳐두시고 못 신다가 바지 이만큼 걷어가지고 나 오늘 공연 가야 되고 쫓아오시고 아줌마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너 죽네 나 죽네 이런 얘기 하시고 농사를 당장 못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 저희도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게 저희가 상임단원 제도를 두면서 2007년도에 재작년이죠. 그 무형문화재 단체, 그러니까 단체 종목의 단체 종목, 개인 종목의 단체 종목에서는 전무후무하게 1년에 100회라는 공연을 저희가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100회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1년 내내 공연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거의 4월부터 한 6월까지, 그 다음에 9월부터
10월 말까지 1년에 많아 6개월인데 6개월 180일 동안 100회 공연을 했다면요. 이틀에 한 번꼴은 짐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들이 빨리 하기 싫다고 그냥 대충 입고 가라고 요즘에 그 뿌리는 거 있죠? 그 페브리즈인가요? 그거 뿌려 입고 나가고 그런 시절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그런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평택농악마을이라는 250억짜리 지금 대단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너네들 많은 데로 공연해라. 2010년에 2011년에 완공이 돼서 저희가 이제 상주를 하게 됩니다. 2009년 그렇게 쭉 어려운 시절 겪다 보니까 올해죠. 가장 기뻤던 거는 세계 무형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저희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5개 농악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서울 앙사당이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저희는 이제 내년에 이제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되기 위해서 평택에 유일하게 세계 무형 문화유산 하나 만들고자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체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평택농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회가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라면 전 단원들의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 결정은 총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존회장님 인간문화재가 계시죠. 인간문화재가 이제 결제를 해주시고 가장 큰 거 저희가 1년에 가장 큰 행사라든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그러니까 매년 12월 말에 저희가 총회를 하는데요. 전체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2010년도 거를 모든 걸 다 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결제를 다 올려서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있는 그 앞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모든 그 금전적인 거를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농악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연 공연은 17회, 많아봐야 32회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그 시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법이 처음 생기고 난 이후에 대거 젊은 단원들을 모집을 했죠. 모집을 해서 그 해에 75번이라는 그 2006년도에 75번이라는 공연을 2배 이상의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단원들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회라는 과히 뭐 전무후무한 그런 공연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6회라는 정말 엄청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시면 95회밖에 좀 되진 않는데 왜 95회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이제 행사가 취소가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상설 공연을 하지 못하고 또 외부 공연 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95회인데요. 솔직히 1년에 이 95회라는 횟수도 과히 단체로서는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 자체 예산이었습니다. 그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가 됐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예산은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공연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그 전수관도 운영해 나고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에 저희가 1년 한 해 예산은 8,400만 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큰 단체를 꾸려나가기에는 거의 턱도 없는 어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나갔고요. 저희가 그 2006년도에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늘어졌죠. 5억 4천만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단원들과 모든 전 단원들의 어떤 지원금을 주죠. 시에서 지원드래프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통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무슨 예술을 하겠냐. 배가 고픈데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 때 진짜 권투만 하나 해서 금메달 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자. 그래서 첫 해 5억 4천이라는 돈을 평택농악 보존에 예산으로 내려줬습니다.
그 지금 2009년 지금 뭐 한 2배 이상이 됐죠. 11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평택농악 보존회가. 근데 과히 5억 4천과 11억이면 2배 차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평택농악이 나가서 평택시를 알리는 홍보 대사가 됐죠. 엄청난 공연을 하면서 평택농악. 그러니까 남들이 평택농악 길을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이 평택이구나라는 어떤 평택에 유일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 길은 평택농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원들이 3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고 열심히 매일 출근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평택농악 기량을 연마를 했고 알리는데 일조를 했고 지금도 저희가 상임단원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매일 연습을 하죠. 그러면은 평택농악이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최량의 기량을 항상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됐고 저희가 2010년도에는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집행될 예정이고 이제 뭐 내일 모레 의회가 통과가 돼야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더 줄지는 않죠. 예, 그래서 평택농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 풍문 아카데미입니다. 그 일반인을 대상, 성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지만 평택에서 자라서 나서 배우는 학생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부터 평택농악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6월, 9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나가서 평택농악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향후에 이 친구들이 평택농악을 알릴 수 있는 또 홍보 대사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 중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평택농악 학생예술단을 이제 수건 사업이었는데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예산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왜 평택농악 학생예술단을 만들려고 하냐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둔내 있으면 둔내 사람이 둔내 농악을 해야지 외부에 와가지고 둔내 농악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둔내 농악에 얼마큼 애착을 갖고 얼마큼 정성을 갖고 둔내 농악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성심성의껏 열애를 갖고 내 지역 거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건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학생 예술단을 두어서 향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평택농악은 평택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택농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평택농악에는 서울 사람도 있고요. 타 지역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세대들 돌아가시고 2세대들 가시고 3세대들이 평택농악 할 때는 그때는 모든 전 단원들이 평택이 고향인 평택 사람들이 평택농악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나 혼자만 알고 지내는 거 하고 그걸 또 전승해서 내 밑에 제자들이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나와 똑같은 기량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